안녕하세요. 월화연 주역 타로입니다. 내 영혼을 안내자는 어떤 새 토템일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영혼의 메신저라는 주제로 제가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 토템을 이용해서 리딩을 해보았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엔 사슴 토템을 이용해서 리딩을 해보았었는데 사슴이 그때도 딱 4장이었거든요. 이 카드 덱에서. 그런데 제가 이번엔 새를 주제로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새가 마침 1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장씩 지금 이렇게 뽑았어요. 카드 12장 가지고서 새 12장 가지고 딱 3장씩 번호마다 이렇게 셔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까지 제가 했는데 이 카드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 하나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번호마다 다 개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번호가 끌리신다면 모두 선택해서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의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 첫 번째가 현재 나를 찾아온 새 토템,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토템이 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 도달하게 될 나의 모습,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펭귄 토템으로 등장을 했어요. 펭귄 진짜 너무 귀엽죠. 펭귄 굉장히 추운 남극 지방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개체이잖아요. 되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메시지에서도 보면은 내가 속한 부족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라, 손을 뻗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도 보면 authentic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의 어떤 진짜 모습,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펭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펭귄 무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야지 내가 온전히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온기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남극지방에서 정말 너무 추위와 그런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서로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그 소속 그룹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서로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야지 서로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고 서로 계속 이렇게 개체를 불려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새로운 게 계속 창조가 되고 탄생이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 아마 이런 메시지 카드가 나온 건 여러분이 어쩌면 과거나 기존에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 그 그룹에서 나의 어떤 본 모습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다. 거기 사람들은 내가 주는 온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나에게 온기를 주지 않았다. 나의 공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운 환경이었고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뜻이 맞고 결이 맞는 그런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펭귄은 또 이게 특별한 게, 이게 펭귄 날개거든요. 마치 약간 펭귄이 이제 직립보행하는 모습 보면 이게 약간 팔처럼 보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날개입니다. 근데 하늘을 못 날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바다에서 날아다니거든요, 펭귄이. 바다에서 엄청나게 이제 활약을 하는 그 지느러미 역할을 하는 게 이 펭귄 날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필요한 그런 먹이를 구해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펭귄이 비록 육지에서는 되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뒤뚱뒤뚱 이렇게 걷잖아요. 되게 귀엽고 좀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바다에 들어가면 또 되게 달라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진짜 날아다니는 것처럼 헤엄을 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되게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소속 그룹에 속해 있을 때 그 능력이 발휘가 된다라는 느낌이 커요. 펭귄도 보면은 같이 사냥을 떠나거든요. 그 바닷속에서 사냥은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사냥을 떠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기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펭귄은 또 가족을 중요시하고 특히 이 아빠가 펭귄 아빠가 이 새끼를 막 이렇게 품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상에도 보면은 안 먹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새끼를 자기의 발 위에 올려놓고 품어준단 말이죠. 그 알을. 그럼 알에서 이제 새끼가 부화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 가장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 번째 카드로 여러분들이 이 토템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것으로 이 독수리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제왕의 모습이거든요. 제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역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로서 우뚝 서는 거고, 이게 높이 날거든요. 독수리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펭귄이랑 되게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새 토템으로 나왔어요. 펭귄은 전혀 날지 못하는데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까지 이렇게 나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활강하는 그런 존재이고, 이 눈 보세요. 엄청 매섭잖아요. 무언가 깨달음을 이렇게 딱 이제 얻고 나서 이거로군 하고 진짜 깨달은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나로서 이제 우뚝 서 있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환경이 너무 춥고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잘 파악을 못했고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는데, 이렇게 무리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역할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나를 지키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를 내 힘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러한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때 내가 이렇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다니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갈구했었던 그러한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독수리의 모습이.
근데 이제 이런 모습도 또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장이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 전혀 이 독수리가 아무리 독수리여도 힘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질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묵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에너지에 속하게 되면서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판단을 신뢰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신속한 그런 능력, 신속하게 판단해야 될 때는 딱 판단을 하고, 시야도 넓어지고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어떤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어떤 버전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뭔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실천해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 점점 더 이게 비행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어떤 펭귄, 내가 새임에도 날지 못하는 그런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좀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활강하는 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점점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높이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높은 시야를 갖게 되는 법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 결국 내가 도달해야 하게 될 모습. 이 토템이 나를 이끌어갈 그 모습으로는 퍼핀 토템으로 나왔어요. 이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퍼핀은 이렇게 이게 남녀 한 쌍이, 암컷 수컷 한 쌍이 평생 유대 관계를 갖고 굉장히 금슬이 좋다라고 유명한 그런 새이거든요. 파트너십이 되게 좋아요. 서로 유대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서로 둘만 있어도 행복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풍요가 뒤따르고 사소한 곳에서도 엄청난 큰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어떤 풍요의 에너지, 다채로움의 에너지인 건데, 재밌는 게 얘네도 추운 계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교적 펭귄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또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얘네들은 좀 북쪽에 살고 있단 말이죠. 북반구, 거의 북유럽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추위, 이런 계절적인 환경 이런 걸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짝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준다. 그렇게 되면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퍼핀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되게 잘 적응한 새예요. 펭귄이랑 좀 그런 점에서 되게 비슷하고, 생김새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색배합도 그렇고, 이 발의 생김새도 그렇고 좀 오리발바닥처럼 이런 게 되게 바다에 잘 적응한 새라는 걸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바다, 그런 무의식, 감정 이런 것들에서 되게 유대가 잘 되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발휘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정이나 정서적 유대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캐릭터이고, 그런 것들, 그런 정서적인 요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비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카드가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유대감이 점점 더 돈독해지고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이렇게 또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서로에게 굉장한 의지처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메시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랑 메시지 카드도 한 장씩 뽑아 볼게요. 먼저 주역 오라클 카드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 지금 중천 관계가 등장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파워,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다의 에너지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왔거든요. 펭귄이랑 퍼핀.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떤 영감, 감수성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지. 네, 창조성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 또 1번이니까 또 어떤 결정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이 결정만 하시면 된다. 내가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크게 되는 시작?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믿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스펠 캐스팅 오라클 카드로도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트랜스포메이션. 와, 여러분들 되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 시작 말씀드렸는데 이게 창조랑 같이 나왔거든요.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으면 진짜 익숙한 내용일 텐데 나비가 그 번데기에서 나비로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창조이거든요. 거의 내 몸을 갈아가지고 새로운 나로 재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어떤 에너지가 드는 그런 과정이고, 이 나비의 날개가 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대변혁을 의미하는데 이 파워잖아요. 파워이고 여기도 보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여기도 저는 지금 여기 두 개의 태양이 같은 태양으로 느껴집니다. 되게 의미심장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뭔가 내가 어떤 추진력이나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들어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비라는 어떤 정체성, 애벌레 상태, 그러니까 번데기 상태에서도 잘 몰랐던 내 정체성 이제 나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날게 되는 거고, 여기도 독수리 높이 날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 카드가 주는 정말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행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신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 리딩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카드 3장으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지금 나를 찾아온 새 토템,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가 그 토템이 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결국 도달하게 될 모습. 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헤론으로 나왔어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 인내심 상징으로 유명한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외가리가. 외가리는 사냥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물을 응시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딱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잡고 거의 한 번에 사냥에 성공을 하는 그런 상징인데, 내게 적당한 사냥감이 아니면 또는 내가 놓칠 것 같으면 그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죠. 그러면 사냥하지 않아요. 외가리는 내가 성공의 확률이 있을 때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 외가리 캐릭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현재 안내 토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나의 뜻을 펼치는 거, 정말 나의 무대가 올 때까지 내가 완벽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무대에서 나를 드러내는 경우, 또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무대에서 나를 드러내는 경우,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발표 같은 거 하고, 학교에서 발표 같은 거 하고, 공연 같은 거 하면서 드러내고, 나의 작품을 내보이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작의 모습은. 근데 그런 공작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인내 후에 어떤 나를 위한 보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여러분은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 혼자 이렇게 같이 외가리 동료 옆에 있더라도 혼자서 이제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외가리는 어떤 고요한 철학자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데, 가만히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외가리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사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진지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딱 거기에만 초점을 포커스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목표로 한 그 무엇,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토템이 나를 통해 가르치는 것,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 이 피코크 공작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공작하면은 그런 거죠. 뭐 시선을 끌고 되게 빛나는 에너지, 생기. 누가 봐도 공작은 시선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어떤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설계한 어떤 그 모습이나 청사진이라든지, 뭐 아파트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내가 설계한 그 모습 그대로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고 수정하고 막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가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공연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모습으로 좀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하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머릿속에 상상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그림은 진짜 못 그리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그 모습대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완성해가고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 전까지 이제 식단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정서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최상의 컨디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갈고 닦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뭔가 빛나는 모습으로, 이왕이면 빛나는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모습,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특정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걸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마지막으로 결국 도달해야 될 나의 모습으로 구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카드에서 이 구스들이 날고 있는데, 이 구스는 같이 비행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 목적지를 향해서 이 V자 모양을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같이 날아가야만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이 또 존재할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이렇게 공작의 모습을 한 같은 어떤 동료들, 운동선수라면은 내가 같이 운동을 하는 그 집단을 말하는 것 같고, 함께 길을 떠나는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야 이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 여정을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준비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거위 같은 경우에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다가도 한 마리가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홀로 두지 않아요. 한두 마리가 꼭 남아서 곁을 지켜주거나 회복할 때까지. 그 회복 못하면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리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롱 같은 경우는 주로 혼자 다니는 그런 새인데, 구스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이제 혼자였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어떤 팀을 이루어서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이제 체력 관리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공작의 모습이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다른 동료들이랑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남녀 관계로 본다면 이제 내가 정말로 나의 진짜 매력, 이런 걸 발휘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파트너, 나의 정말 진정한 짝과 만나기 전까지 나를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를 갈고 닦고 나를 준비해 가면서 절제, 건강관리도 하고 내 생활도 관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완벽한 짝이 나타나게 된다. 나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고, 서로 이렇게 의리랑 충절을 가지고서 서로 돌봐주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이 나를 갈고 닦는 이런 과정에서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방, 뭐 제가 말하는 건 꼭 이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이성이던 그런 어떤 우정의 관계이던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인의 관계이던 나는 이제 혼자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태까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겼었다면 나는 항상 혼자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혼자서 찾아다니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었다면 이제는 설령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연결되어 있는 나를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우주라는 매트릭스에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나 포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내가 어떤 걸 성취를 하더라도 그 성취를 바탕으로 내가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또 세우게 되겠고 그 어떤 장기적인 나의 어떤 목표나 그런 사명 그런 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랑 메시지 카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진짜 커요. 카드가 커서 어떤 것을 뽑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역 조언으로는 30번 중화리개가 지금 등장을 했네요. 중화리개는 변화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변화의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중화리는 이렇게 상괴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이제 불을 나타냅니다. 이 태양을 나타내는데 지는 태양이 있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는 태양은 내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은 내가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뭔가 이 공작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지 않을까. 밝게 또 빛나잖아요. 태양이. 공작도 그런 에너지이고 빛나는 에너지이고 또 빛을 나타내는데 또 마침 이렇게 태양이 나와서 해로는 여태까지 기다리는 에너지이고 내가 이렇게 좀 성찰하면서 정리하고 반성하고 또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가 왔다라고 해요. 새롭게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이 카드로도 마저 뽑고 리딩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프 퍼포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실 것 같아요. 나에게 활력을 주는 내 진짜 어떤 목표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성찰하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를 성취하게 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고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를 3장을 펼쳐놨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지금 나에게 들어온 새 토템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이 토템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도달하게 될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토템 에너지가 매로 나왔어요. 매. 그리고 메신저인데, 매는 진짜 옛날부터 뭔가 어떤 전령사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전에 그 사극에서 봐도, 우리 그 사극에서 봐도 이제 약간 어떤 첩보 역할, 스파이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매를 이렇게 이용했단 말이죠. 매한테 신호를 주면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냥도 같이 해오고 또 길들여진 그런 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협력의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신저니까 여러분들에게 메신저 에너지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신호나 징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좋다라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과거에서도 매를 주변에서 보거나 그 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게 어떤 징조일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살펴라.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신들의 전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안내자가 다가와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자체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나의 전달력이 내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어떤 내가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결정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매도 그렇고 여기 허밍버드도 그렇고 공통점은 좀 어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번호들이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카드가 모두 매, 벌새, 여기 올빼미로서 다 나는 재주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나왔거든요. 세 카드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능력 발휘하는 에너지가 일단 들어와 있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카드가 이제 이 안내 토템에 의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그 토템이거든요. 토템 상징인데 벌새입니다. 근데 벌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어떤 기쁨, 그리고 민첩함, 아름다움, 그런 미적 감각, 즐거움, 기적, 미라클 이런 걸 또 나타내는데, 벌새 보면은 그냥 마음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벼워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정말 벌새만의 독특한 비행 능력이 있는데, 크기가 정말 작은데 앞으로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로도 날 수 있고, 제자리에서 공중에 멈춰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날개짓을 하면서. 그리고 잠깐 동안은 막 거꾸로 움직이는 듯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새 하면은 나는 게 기본 디폴트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있다라는 걸 상징해요.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만큼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내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어떤 기본적인 기술을 지금 습득한 것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중이라면은, 거기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만의 버전으로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는 그런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창작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기술을 습득해가는 거거든요. 뭐 운동선수들도 저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만의 그런 특출난 장기가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런 장기를 개발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인간이랑 좀 결속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길들여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뭔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나의 능력, 대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나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디폴트 능력이었다 치면은 이 벌새는 뭔가 내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약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비위를 맞추어서 내 능력을 썼다면 이제는 거기서 습득한 능력을 바탕으로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 나의 특장점을 더 살려보겠다. 이제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내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지고 나만의 분야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 내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부엉이 토템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올빼미라고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엉인데 매직, 마법입니다. 마법을 상징해요. 부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밤을 나타내잖아요. 밤에는 마법이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법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밤의 시야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엉이는 날기도 잘 날지만 근데 낮에는 잘 못 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도 잘 날 수 있게 된다. 내가 낮에는 벌새처럼 이렇게 현실에 매진하고 그렇지만 밤에는 또 나만의 다른 기술을 갈고 닦는다. 약간 그런 거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장인의 그런 느낌도 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갈고 닦고 연마하고 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네요. 더 디테일하고 샤프하게. 이 부엉이도 이제 어떤 지혜나 배움 그런 어떤 보호, 전령 이런 걸 또 나타내는데 어떤 숨겨진 비밀에 접근하는 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해서 좀 약간 현실적으로 내가 매진을 해왔었다면 그냥 보이고 그냥 유용하고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그동안 조금 살펴봤다면 내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또 한편의 측면으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거든요. 즉각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야가 트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토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야가 넓어지는 걸 뜻해요. 내가 단순히 이제 어떤 이로운 거, 현실적인 이익 측면에서만 그동안 조금 몰두해 왔었다면 이런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충족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거, 영적인 것 이런 것들 내 내면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거 이런 능력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엉이의 마법은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깊은 지혜로움 또 직관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좀 경험이 있고 축적된 그런 지혜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에 조금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좀 묵혀뒀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뭐 밤 시간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 나 혼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글을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영감이 살아나거든요. 또 그런 어떤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나의 어떤 직관을 일깨우자. 그럼 더 완벽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필할 때도 어떤 현실적인 유용함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져서 또 제가 갑자기 느껴지는 거는 이 부엉이의 모습을 보는데 약간 공부하고 책 읽고 약간 그런 지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이 두 카드랑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분야를 더 배우고 익혀나가고 내 어떤 정신 수양을 위한 그런 어떤 독서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양식을 같이 채워나가시면 되게 좀 조화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될 모습은 현실적으로 나는 정말 어떤 숨겨진 비행 능력, 나의 현실적인 능력을 내 분야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과 더해져서 난 조금 더 특출나게 어떤 마음의 수양까지 탑재한 그런 캐릭터이다. 지적이고 지혜로움까지 구비를 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엉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카드가 굉장히 이런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기술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나 완성됐어, 이게 바로 완성된 내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랑 네, 조언을 뽑아볼게요. 그리고 응원 메시지 카드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스펠 캐스팅 오라클 카드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일단 먼저 주역 카드로는 43번의 택천쾌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키워드로 determination, 어떤 결단, 결심,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 쾌라는 게 어떤 결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무언가 내가 이제 흔쾌히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음료가 딱 하나 위에 있는데 어떤 나의 고민거리가 이제 날아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내가 결정을 함으로써 뭔가 자잘하게 걸리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이러한 고민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요. 안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연못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기운 위에 이 연못이라는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서, 아까 벌새 카드가 아까 키워드에 즐거움, 기쁨이 있는데 주역에서는 연못이 그러한 기쁨이거든요. 뭔가 기쁨을 편하게 만끽해도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런데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심을 하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상태가 어쨌든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리컨실리에이션,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맞잡고 힘을 다시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합쳐지면서 내가 내 에너지를 되찾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벌새가 또 같이 하는 그런 에너지이잖아요. 매가 혼자 있었다면 벌새는 또 이렇게
같이 동료 의식을 가지고 또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연못의 에너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엉이랑 매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치유를 받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인간관계이던 뭐 이성관계라면 상대방 이성이건 다시 어떤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결심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치유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일적으로 보자면 저는 뭔가 과거의 나와 다시 이렇게 화해하고 재결합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내가 그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또 다른 모습, 능력들,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어떤 그림자적인 부분, 그게 또 여기 부엉이, 이 밤을 나타내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 마법이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있잖아요. 그 특징의 장점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단점을 같이 내가 이용했을 때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나 학업의 경우에도 내가 과거에 했던 게 있는데 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판은 버려놨지만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내가 끝맺음을 하지 못했던 그냥 묵혀두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다면 뭔가 결심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 3장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 여러분을 찾아온 새 토템,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그 토템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는 결국 도달하게 될 나의 모습을 나타낸 토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 먼저 해석해 볼게요. 이 카드가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 들어온 그 안내 토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룬이라고 불리는 아비새, 잠수새입니다. 인투이티브, 직관을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새의 구성을 지금 제가 딱 보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 영적인 거, 어떤 철학을 넘어선 영적인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이 레이븐 샤먼도 그렇지만 이 룬과 이 백조의 조합은 특히 검과 흰 이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룬도 검정색이랑 흰색이 지금 섞여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음량의 조합, 깨우침, 깨달음 이런 것들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재 아비새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흑색과 백색으로 음량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아비새는 혹시 여러분들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비새 울음소리.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비롭게 들리거든요. 계속해서 듣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 무섭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전설의 고향 같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라는 상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전해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영혼의 목소리로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통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나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그냥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공감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말의 정확한 의도랑 의미를 파악을 되게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수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비새가 잠수새인데 새인데 되게 잠수를 잘합니다. 물론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비행 능력보다는 이런 물에서 특화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잠수새가 이게 다리가 거의 몸 뒤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물에서는 신났어요, 얘네들이. 헤엄도 되게 잘 치고 이게 프로펠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뒷다리가. 근데 대신에 육지에 얘네들을 갖다 놓으면 육지에서는 이제 두 발로 서서 못 다닙니다. 거의 이렇게 배로 밀고 끌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현실보다는 어떤 이런 호수? 물에서 좀 강한 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이 룬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비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뭔가 약간 자유를 향한 갈망?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한설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얘네 울음소리를 들으면 뭔가 저도 같이 뭔가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괜히 좀 약간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굉장히 어떤 또 유니크함을 나타냅니다. 이 독특한 생김새도 그렇고 갖고 있는 기능들도 그렇고요. 이게 눈이 붉잖아요. 이렇게 붉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게 검정색과 이렇게 흰색으로 섞여 있고, 이게 잠수하고 물에 떠다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되게 좀 살뜰하게 잘 보살핍니다. 새끼들도 이렇게 등에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비새도 그렇고 백조도 그렇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한 짝, 정해진 짝과 같이 다니잖아요. 유대감이 강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주변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 내 연인, 내 가족,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결속력도 강하고, 배신 이런 거 안 하고, 충절을 지키고. 이 백조랑 룬의 공통점이 정말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에서 살고 고요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새들이 아니에요. 백조는 정말로 고요하죠. 이 두 번째 카드가 이 토템이 나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백조예요.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이 품위와 자태가 룸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백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우아함, 고상하고 자태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고고하고. 일단 외모가 너무 수려하고 예쁘고요. 또 흰색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내 마음의 정화를 나타냅니다. 이 룬은 어떤 검정이 또 이렇게 많이 섞였는데 이렇게 딱 색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영혼이 배우게 하는 거는 그거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스스로 하고, 뭐 인간으로서 아주 이렇게 하얗게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도 검정색이 좀 섞여 있잖아요. 티끌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단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 관리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최대한 덜 오염이 되도록 내가 관리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신경 쓰고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닦아주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좀 윤이 나 보이고 빛이 나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품위 있게 보인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는 마음을 이렇게 닫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차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우아함까지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울음소리 때문에 어떤 슬픔이나 한이나 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묵혀있는 감정이고 또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대대손손 물려받은 해결되지 못한 어떤 감정의 응어리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에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목욕시켜줘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되게 변신할 수 있게 된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백조는 성장 그리고 또 자기 완성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쨌든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가 저는 이 두 카드 모두 어떤 파트너십 그런 유대관계 내 옆에 소중한 누군가, 정신적으로 결속된 누군가가 있고 이 관계가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마지막 레이븐 샤먼 카드도 이렇게 두 마리의 레이븐이 같이 있어요. 마주보는 자세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계속 남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이 돼서 어떤 여러분의 영혼의 짝 영혼의 동지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 결속이 되어 있다. 그거를 안내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카드는 결국에 내가 도달하게 될 나의 모습인데 샤먼이거든요. 검정색으로 나와 있죠. 완전히 어떤 깨달음에 통달한 그런 존재를 또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검정색은 내 근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검정색은 어떤 태초의 그 창조, 그 이전의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주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정말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 깨달음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전에 이렇게 마음 정화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샤먼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샤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나타내요. 샤먼이 결국에는 마법사인 거고 그래서 서양에서 이 까마귀 그런 레이브는 마법을 나타냅니다. 그런 매직 신비로운 그런 상징이죠. 그러니까 샤먼이라는 그 마법사가 결국에는 인간들이 품은 소망을 하늘에 전달해서 우주에 전달해가지고 딱 주문을 입력하면 딱 그게 세팅이 돼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법사인 건데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힘, 내가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마음을 또 내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 한다. 어떤 마음을 쓰던지 간에 내가 뭐 분노를 쓸 수도 있고 애정을 쓸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감정들은 언제 어떻게 발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능력을 지금 개발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샤먼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이 과정을 더 신성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메시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Use your gift for go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선한 것을 목적으로 너가 받은 선물을 사용해라 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지혜와 재능, 이러한 것들을 쓰는 목적,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신성한 놀이로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능력을 어떤 신성한 목적에 맞게 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한 카르마를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말이나 행동은 우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말이나 행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능력을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우주와 이런 자연의 정령들, 이러한 정령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샤먼의 존재로 나아가보자. 그런 샤먼의 존재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주역 오라클 카드랑 메시지 카드 뽑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어떤 것들이 나올지 주역을 먼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펠 캐스팅 오라클 카드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될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역으로는 41번에 산택손괴가 지금 등장했는데 디크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제 이런 뜻이고, 이게 손해본다 할 때 손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게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런 정보 이외에 내가 더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 숨어있는 것까지 내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잠수를 나타냅니다. 이 룬, 아빗의 잠수처럼 잠수를 나타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셔플하는 그 주역 토템 카드도 41번 산택손이 룬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기한데 진짜 이거 딱 지금 보는 순간 그 룬이 또 떠올랐단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한 줄 준 그 정보에서 나는 더 많은 거를 파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더 깊이 파괴되고,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숨겨진 것들이 자꾸 보이고,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런 게 또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힘드니까.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감각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고, 에너지를 빨리 소모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요한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마음 정화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샤워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워 같은 것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어떤 일종의 어떤 의식으로 내가 여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 진짜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 나랑 마음에 맞는 어떤 한 사람, 그냥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서 너무 에너지 소모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볼게요. 저스티스, 정의 카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냉정해질 때는 내가 딱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뜻해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한치의 그런 딱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도를 지키고 균형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카르마이자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돌보느라고 어떤 마음의 심취가 돼서 같이 마음에 잠겨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고, 그게 내 에너지를 최소한 덜 해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과 정신이 필요 이상으로 좀 힘들어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딱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은 선을 긋거나 쳐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